네, 그러면 퀴즈즈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퀴즈 제작인데요. 요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 크롬 브라우저 권장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줄 것을 권장드리고요. 예, 그럼 아마 이제 크롬이기 때문에 구글이 첫 검색 창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도구를 좀 설명드릴 텐데 구글 아이디 비번을 아셔야 돼요. 구글 아이디 비번이 있어야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생각이 잘 안 나시거나 하면 오늘 새로 하나 가입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에듀테크 도구들이 대부분 유료 무료 구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입을 해야 뭐 무료 기능을 일부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글 가입을 하셨든 안 하셨든 요거는 구글 그 가입에 상관없이 가능한 거니, 자, 여기다가 화면 커서 좋네요. 퀴즈 앤 핀 번호라고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퀴즈 앤 핀 번호. 네, 퀴즈 앤 핀 번호. 요거는 네, 요거는 그 구글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예, 퀴즈 N이 I입니다. NI. 예. 자, 그러면 자, 검색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럼 아마 제일 위에 퀴즈 앤 핀 넘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찾으셨을까요? 네. 그러면 요거를 클릭.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빈칸에 이렇게 핀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 해주셔야 오늘 어쨌든 이제 원활히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핀 번호에다가 뭘 입력하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예, 013-7436. 예, 0137-436. 예, 013-7436을 예, 잘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세 분 들어오셨고요.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새 창에다가요, 예, 퀴즈 앤 핀 번호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제가 나름 여러 가지를 사용해 봤는데 이게 이 사이트를 우리 쌤들께 공유드리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요게 그나마. 퀴즈 앤 핀 번호 치시고요. 제일 상단 걸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핀 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온다면 거기다가 013-7436을 입력을 해주세요. 지금 뭐 노트북을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수님들의 컴퓨터라고 여겨지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뭐 연구실에 데스크탑에서 하신다거나 아니면 혹시 뭐 지금 내 노트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요거를 적어 가시면 좋습니다. 지금 013-7436. 왜냐면 나중에도요, 똑같이 퀴즈 앤 핀 번호, 퀴즈 앤 핀 넘버 치시고 013-7436을 넣으시면 되고요. 예, 벌써 16분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오셨으면 요 화면 보이세요? 예, 잘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사이트가 여기 다 있어서 저랑,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거 너무 책자를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 요건 이제 나중에 참고할 때 보세요. 예, 오늘은 거의 여기 안에서 끝납니다. 예, 요거 안에서 거의 진행을 할 거니까. 그리고 뭐 메모할 거 있으면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 준비한 거 먼저 할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 이제 보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쭉 여러 칸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퀴즈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 내리시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죠? 쭉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 한번 퀴즈즈.com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여기 위에는 제목이고요. 그 밑에 있는 요 파란색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클릭해 보죠.
자, 이렇게 아마 화면 들어가 있으면 요 우측 상단에 있네요. 그럼 사인업 눌러볼까요? 이제 사인업이 가입이니까 사인업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구글 있잖아요. 이걸로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글 아이디 비번을 아시면 좋다는 게 요겁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구글로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구글을 몰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뭐 continue with 이메일로 하면 되긴 하죠. 제가 다른 이메일로 하면 되니까. 근데 뭐 이제 지금 오늘 들어갈 프로그램이 최소 뭐 4-5개인데 할 때마다 또 막 새로 가입하셔야 되니 구글 비번 아이디를 하시면 한 번만 요거 해놓으시면 다른 것도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권장드리는 사항은 특히 개인 노트북이면 웬만하면 돼 있으세요. 돼 있으시고 더더욱 권장드리는 사항은 혹시 우리 교수님들 여기 우측 상단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요 부분? 저기 진짜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X 바로 밑에 이렇게 저는 지금 이렇게 커서 올리니까 배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요게 그냥 이렇게 사람 모양, 그러니까 글씨나 그림이 나오면 로그인이 되어 있으신 거고요. 요게 조그만한 사람 모양처럼 나오면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신 거거든요. 이렇게 클릭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클릭해보면 이렇게 저는 보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아무것도 없거나 그냥 사람 모양만 나오면 아직 그 로그인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돼 있으시면 이제 오늘 로그인하고 접속하는데 큰 어려움 없으세요? 근데 요게 혹시 안 돼 있으시면 여기 제일 아래에 보시면 추가라고 있어요. 추가. 예, 추가를 클릭하셔서 여기서 로그인. 예,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로그인이 아니라 이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로그인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 로그인된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이 창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들어갈 때 아주 쉽게 구글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로그인된 거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제가 조금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인인 하시고 요 구글로 하시되 주의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얘한테 이제 넣고 로그인 하시다 보면 얘가 물어요. 소속이 어디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스쿨로 해주세요. 스쿨을 선택하게 되면 선생님이니 뭐 스튜던트니 티처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반드시 또 역시 티처를 선택하셔야겠죠. 그 외에는 이제 다른 거는 뭐 적절히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2개 선택하세요. 그 2개를 선택을 안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 기능이 제한됩니다.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화면의 구성 있죠. UI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저랑 화면 구성이 다릅니다. 교수님은 저렇게 나오는데 왜 저는 저렇게 안 나오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기능도 제한되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나 이런 거 선택하지 마시고 스쿨, 그 다음 티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요. 예, 무료 스쿨 기준으로 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만드는 걸 좀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하나하나 다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어떤 종류의 문제들을 만들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정도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크리에이트 버튼 보이세요? 혹시 우리 교수님들 화면에서? 네, 그거 보이시면 꼭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자, 그러면 크게 2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이 레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프라인 수업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니까 일단 스킵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퀴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퀴즈 클릭. 네. 그러면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와우. 네, 좋습니다. 자, 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4가지.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디지털 어쨌든 이제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LMS를 굉장히 잘 쓰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퀴즈도 내고 하실 거긴 한데 어쨌든 얘가 이제 퀴즈를 만들어주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쨌든 결과를 또 엑셀로 받을 수 있으니 뭐 사실 내부 프로그램을 쓰는 게 저도 제가 볼 때 뭐 규정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일 나을 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만약 이런 데서 쓰고 이제 엑셀 다운이 받아지니 그 결과를 업로드해서 뭐 증명을 하신다거나 이런 건 일단 가능하니까 자 어쨌든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이 문제를 만드는 것까지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가지가 나오죠. 하나 둘 셋 4가지 나오죠. 자 이 4가지 중에서 제일 위에 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스쿨로 들어오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쿨이 아닌 뭐 비즈니스나 다른 걸로 들어오면
이렇게 4개가 다 안 떠요. 지금 4개 다 뜨세요? 네, 그럼 잘 들어오신 겁니다. 자, 크리에이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클릭. 자, 뭐 혹시라도 뭐 나는 이게 지금 너무 어렵다거나 좀 그러시면 그냥 보셔도 됩니다. 너무 쉬워요.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아주 깃털 같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과 우리 교수님들 화면이 분명히 뭐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우, 예, 예리하십니다. 예, 그럴 겁니다. 심지어 저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New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생긴 이제 여기 들어온 기능인데, 혹시 애드퍼즐이라는 기능 아세요? 애드퍼즐이라는 도구 아세요? 네. 이거 진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LMS에 혹시 영상을 탑재했을 때 동영상이 플레이되는 중간중간 퀴즈를 넣는다거나 이런 기능 있으실까요? 혹시? 그건 없으시죠? 네, 근데 요게 이제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어쨌든 외부 도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쓰시는 데는 조금 뭐 제약이 있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바라기는 LMS에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오면 제일 좋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떤 건지는. 그래서 요 도구는 뭐냐면 인터랙티브 비디오라는 이제 도구인데, 요거는 동영상 중간중간에 퀴즈나 뭐 이제 안내나 이런 것들을 삽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내 영상뿐만 아니라 남의 영상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정말 이건 학생들이 보면 너무 좋은 자료다.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중간중간 이제 퀴즈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프로그램상에서는 이게 쭉 가다가 뭐 한 2분 있다가 내가 넣었다. 그러면 2분에 퀴즈가 딱 뜹니다. 멈추면서. 그러면 문제를 맞든 틀리든 풀어야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고민들이 좀 있으시죠. 애들이 뭐 어쨌든 플레이는 해서 출석은 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지 틀어놓고 다른 걸 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런 걸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어떤 도구가 있냐면 중간중간에 팝업이 떠요. 그냥 랜덤으로. 뭐 1분 만에 뜰 수도 있고 한 10분 만에 뜰 수도 있고, 떠서 30초 안에 클릭을 하면 꺼져요. 그냥 뭐 이런 기능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이건 아예 대놓고 한 2분 3분 내가 딱 그쯤 퀴즈를 하나 넣어놨다 그러면 멈추고 안 가요. 그러니까 그냥 틀어놓고 무슨 뭐 다른 일을 한다거나 이게 일단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단 문제가 나오니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교수자 입장에서도 이제 어떤 문제를 유독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영상 볼 때 여기를 어려워하는구나.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너무 되게 장점이 많은 그런 장치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기능이 되고요. 그런 전용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한 제 퀴즈 NA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래도 유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추즈 비디오라고 돼 있죠. 일단 비디오를 넣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비디오는 뭐 업로드도 다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쉬운 것 중 하나는 유튜브 링크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에서 이게 좀 어려우시면 보조로 볼 수 있는 뭐 영상들 있잖아요. 뭐 3, 4분짜리 짧은 거. 이거 수업 들으시고요. 이 영상 참고하세요. 이거 되게 도움돼요. 이런 영상 있으시면 이렇게 써먹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 올립니다. 유튜브를 올리거나 업로드도 다 가능해요. 해볼까요? 저도 그냥 간단히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저도 그냥 제 영상 하나를 아무거나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띄워야 되니까.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영상인데, 여기 하단 보시면 공유라고 있어요.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URL 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맨날 카톡방에서 이거 영상 하나 봐 막 친구한테 주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URL이에요. 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넣어볼게요. 네, 여기다 넣고, 자, 서치 하면, 네, 이 영상이 이제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 영상이 27분짜리거든요. 근데 뭐 27분 영상을 다 보고 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애들이 잘 안 보잖아요. 이게 길면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좋긴 한데
한 중간에 5분부터 10분까지 딱 5분만 봐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요거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예 쭉 긁어다가 이렇게 여기 5분부터 뭐 예를 들면 또 하여튼 이것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요만큼만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봐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제 영상 심지어 오토 제너레이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클릭하시잖아요. 해볼까요? 기왕 보여드리는 거. 애드. 그럼 얘가 중간중간에 퀴즈를 만들어줍니다. 자, 제너레이트. 네, 이렇게 하고, 뭐, 여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어차피 나오긴 하는데, 예, 스킵하겠습니다. 지금 또 인증하라고, 네. 자, 일단은 여기다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는 플레이를 쭉 하다가, 내가 요쯤에 퀴즈를 넣어야겠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여기 지금 몇 분이죠? 6분 15초쯤에 이제 딱 스탑을 하시고, add question. 해가지고 뭐 멀티플 초이스로 넣을 거냐, 어떤 거 넣을 거냐 한 다음에 뭐 사지선 다 해볼게요. 그러면 뭐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죠. 뭐 이 영상에 뭐 지금 나오는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상을 봐야만 풀 수 있잖아요. 적혈구, 뭐 백혈구 뭐 등등등 이렇게 뭐 넣고 그다음에 답이 적혈구다. 이렇게 해놓고 세이브하면 이 부분에 퀴즈가 콕 박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들 지금 들어왔죠?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이제 중간중간 넣겠죠. 그러면 나중에 학생들이 볼 때 이 부분에서 딱 멈추고 퀴즈가 딱 떠요. 그러면 풀면 됩니다, 애들은. 예.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입니다. 네, 일단 요거는 이제 그냥 뭐 시연으로 간단히 보여드리겠고요. 네, 이런 도구는 또 이런 도구도 많아요. 예, 이거 말고도. 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갑니다. 크리에이트 퀴즈 우리 여기까지 해서 제가 요거 누르고 방금 인터랙티브 비디오 하나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점 있으실 텐데요. 뭐가 다를까요? 저랑 혹시 번개표 보이세요? 차이점? 저는 번개표가 없죠. 예, 저는 뭐 좀 이제 한시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번개표는요 유료입니다. 유료 기능이에요. 유료여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번개표는 아마 클릭하시면 돈 내라고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다행인 거는 번개표가 옛날에 진짜 많았거든요. 꽉 찼거든요. 근데 지금 많진 않죠. 한 반절 잘해야 반절보다 많나요? 어쨌든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이거예요. 멀티플 초이스하고 뭐 fill in the blank. 그러니까 이게 거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객관식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가장 많이 쓸 건데 다행히 이 둘 다 무료예요. 자, 멀티플 초이스 해보겠습니다. 클릭. 네, 멀티플 초이스. 자, 크리에이트 퀴즈. 그 다음 우리는 멀티플 초이스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의 계절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밑에다가 이제 답까지를 넣겠죠. 넣는데 와 시간이 많이 갔네요. 큰일 났네. 자, 답까지 넣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커서만 올려도 뭐라고 나오죠? Generate with AI. AI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대요. 클릭해 볼게요. 클릭. 과연 네, 오유. 딱 맞는 답까지죠. 근데 이게 너무 이거 너무 쉬워서 단 거 아니야? 자 보세요. 그럼 제가 이거 다 지우고 지울게요. 답은 안 맞네요, 그죠? 지금 여름인데. 자 이건 지우고 오지선다도 됩니다. 여기 더하기 보이세요? 오지선다도 돼요. 카웃도 오지선다까지 되는데 카웃에서는 유료에서만 또 오지선다가 돼요. 하여튼 되게 까탈스러워요. 예. 그리고 퀴즈앤이라는 프로그램은 아예 오지선다가 없어요. 얘는 무료에서 오지선다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무료에서 쓰긴 제일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물론 여기다 이제 답까지 쓰시면 되는데 뭐 국가고시를 내보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해져 있거든요. 뭐가 중요하죠? 그럴싸한 매력적인 오답까지들, 그죠? 그 어떻게 이제 잘 만드냐인데 만약에 여기에 뭐 조 바이든이 들어간다거나 세종대왕이 들어간다거나 하면 안 맞겠죠? 뭐 국적이 안 맞거나
뭐 시대가 안 맞잖아요. 근데 보세요. 얘가 정말 적절히 잘 만들어줄지. 자, Generate with AI 눌러볼게요. 클릭. 네. 일단 답 맞았죠. 답도 맞았고. 그 다음에, 와, 제가, 네. 예, 그냥 지우고 한 거예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지우고 한 겁니다. 예. 아, 그 커서를 올리시면 돼요. 여기다가. 커서를 요 위에다 올리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예. 네네. 자,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감동인 게 어쩜 이렇게 진보와 보수까지도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잘 나옵니다. 네, 일단 이거 해보셨나요? 직접 입력 방식?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뭐 제너레이트 AI 이게 안 나와도 사실 조금 전에 해보셨는데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특히 전공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상식적인 문제들은 잘 해주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식적이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은 정보에 대해서는 잘 해줘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 정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뭐 조금 특이하고 스페시픽한 전공일수록 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그냥 뭐 직접 넣으시면 돼요. 요거는 네, 요거는 그런 방식이에요. 어차피 지금 그런 옵션인데 그나마 얘가 이렇게 답가지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준다. 예, 그런 이제 옵션이고. 자, 일단 뒤로 돌아갈 건데요. 자, 뒤로 돌아갈 때는요, 교수님들 제일 빠른 방법이 뭐 뒤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 닷컴까지 남기고 다 지우세요. 이렇게 닷컴까지 남기시고 지운 다음에 그냥 엔터 치시면 그냥 나가기. 예, 뭐 저장할 필요 없고. 예,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뭐 뒤로 가기를 하셔서 오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역시 크리에이트 버튼이 나오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총 4가지 기능 중 하나만 더 해보고 쉴게요. 자, 크리에이트 클릭. 그 다음 퀴즈 클릭.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퀴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enerate from Text라고 되어 있네요. 자, 클릭해 볼게요. 클릭. 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방금 전에 여기 보시면 이 4가지 중에 두 번째부터는 여기 AI라는 표시가 있죠. 그죠? 여기 있을 겁니다. AI라는 표시가 AI. 아직 베타긴 하지만.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글을 직접 넣어서 문제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몇 글자까지 가능한가요? 10,000글자까지 가능해요. 자, 10,000글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떤 글을 이만큼 글을 떼다 붙여 넣으면 그 내용으로 문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네, 혹시 잠깐 우리 저기 교수님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과목 가르치세요? 예. 네, 뭐 과목도 좋고 뭐 예, 전공도 좋고 피부 미용 뭐 이렇게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부의 구조와 이런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해부학 하시죠? 예, 피부의 구조와 기능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토픽을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의 과목명 또는 뭐 전공 이런 걸 넣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퀴즈의 주제를 넣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그레이드 있죠? 이게 이제 학년인데 쉽게 말하면 사실 이게 킨더가든부터 K12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수준으로 따지면 이제 고3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최고 그레이드로 일단 할게요. 근데 야, 애들 대학생이니까 당연히 고3 수준은 알아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낮출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난이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과목명인데 이건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넘버, 그러니까 몇 문제 만들 거냐 퀴즈를 나오죠. 눌러서 그냥 오토매틱 하면 돼요. 해도 되는데 저는 5문제만 해볼게요. 그래서 자, 토픽 넣었죠. 주제, 뭐 과목명이든 챕터명이든. 자, 그 다음에 그레이드 넣었죠. 그 다음에 몇 문제 만들 건지 넣습니다. 예,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nerate Question 눌러보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서브 토픽을 넣어달래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도 조금 더 어디에 조금 더 뭔가 포커스를 맞추실래요? 그러면은 피부 조직. 그 다음에 뭐 피부 뭐 세포. 뭐 예를 들면 피부 질환을 넣어볼까요? 뭐 기능 이런 거. 그리고 만약 여기 없다 그러면 직접 쓰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10개까지 넣을 수 있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큰 주제에서도 좀 더 원하는 범위로 좁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거까지 선택되셨으면 Continue 눌러볼게요. Continue. 네, 그럼 쭉 나오죠. 아마 우리 교수님들 저처럼 안 나오실 거예요, 화면. 네, 저처럼 안 나오실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바뀌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웹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까 저는 인터랙티브 비디오 있었는데 우리 교수님도 안 나왔잖아요. 나중에 나오실 거거든요. 이게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근데 여기서요 제가 어차피 Continue to Editor, 그러니까 편집 모드를 이렇게 바꾸면 네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보시는 이렇게 나오시죠? 예, 이렇게 똑같이 바뀌어요 어차피.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한번 볼까요? 피부의 기능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예,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뭐라고 하나요? 표피. 정확하네요 답도. 그죠? 예. 그다음에 진피층에 포함되지 않는 것, 지방세포 뭐 이런 거 나오네요. 그죠? 좋네요. 이제 문제 잘 만들었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이 문제 봤더니 이거 내가 안 가르친 부분인데? 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한 문제인데? 라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생성형 AI가 주제 던져주고 알아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그 상식 퀴즈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좋은 문제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어떤 문제를 원합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그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어쨌든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 가능합니다. 다만 동영상보다는 실시간.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실시간 프로 뭘 할 때 조금 더 효과는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어요. 제가 그것도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자,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문제, 그러니까 딱 요런 범위 내에서 딱 요런 내용만 가지고 할 수 없나? 이럴 수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또 빨리 돌아가는 방법 최대한 닷컴까지만 남기고 지우세요. 예, 닷컴까지만 남기고 지우고 다시 엔터해서 저장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예. 자, 다시요. 크리에이트. 그다음 퀴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업로드 다큐멘트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문서를 올리면 그 문서 안에서 퀴즈를 만들어 주겠대요. 그러면 이제 내 PPT를 올리든 내 텍스트북을 올리든 거기에서만 만들어주는 거죠.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교수님들 혹시 지금 바탕화면이나 이런데 이제 그 혹시 PDF 파일이 있으면 하시고요. 혹시 없으면 제가 여기다가 잠시만요. 예, 여기 퀴즈즈 제일 밑에 쭉 내리면 제일 밑에 샘플 파일 하나 올려놨어요. 그거 다운 받아서 해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다운 받으시면 이제 용량은 되게 작아요. 일부러 왜냐면 여기 보시면 모든 파일이 다 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25메가까지 그리고 뭐 30페이지까지 이렇게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넘어가면 안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다 넣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웬만한 논문 같은 건 다 들어가요. 뭐 논문 물론 뭐 인문 쪽은 뭐 긴 논문도 있지만 웬만하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북 같은 경우는 챕터별로 뭐 챕터가 또 너무 길다 그러면 그거마저도 좀 잘라서 이렇게 넣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업로드 디바이스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업로드 프롬 디바이스 누르고 그 다음에 아까 다운 받으신 거 이제 다운 받으신 거 못 찾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 다운로드 폴더에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보통 받아지고 세팅이 되어 있다면 바탕화면에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일단은 저도 올려보겠습니다. 파일을. 네, 아까 제가 올려드렸던 파일이 요거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뭐 별로 예시가 도움되는 예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제 해부학 관련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뼈 있잖아요. 우리 사람 뼈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한 PDF 10페이지짜리로 올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그레이드를 뭐 12로 그대로 두겠고요. 얘는 몇 문제 만들겠다도 없죠. 예, 그러니까 얘가 제가 어쨌든 파일을 올려줬으니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예요. 알아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Generate Question 눌러보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파일에
주관식이나 객관식 문제가 들어있으면 그걸 긁어오는 거예요. 이 왼쪽 건. 그 퀘스천 뱅크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게 내가 거기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만들어 볼게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른쪽 거 선택해야겠죠? 클릭. 자, 오른쪽 거 선택한 다음에 다시 제너레이트. 자, 이렇게 누르면 네, 얘가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고 아까는 이제 서브 토픽을 물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얘는 너무 딱 내가 정확히 딱 정해져 버렸으니까 범위를. 네. 그래서 요거는 문제 수가 약간 들쑥날쑥해요. 일단은 뭐 보통 한 40문제 정도 만들던데 오늘은 몇 문제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결과 나오신 분 있으세요? 몇 문제 만들어졌나요? 10문제요? 얘가 그래요? 저는 41문제 만들었는데요. 제 컴퓨터가 좀 더 열심히 일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문제수를 혹시 고르는 게 있었나요, 혹시? 없었는데도? 그래요. 오토로 돼 있었어요? 그래요. 예, 어쨌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랑 우리 지금 교수님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됐냐 안 됐냐 차이예요. 근데 나중에 어차피 저처럼 똑같이 됩니다. 아마 지금 보시면 나는 안 저런데 이런 부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길면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중에 저랑 똑같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41문제가 만들어졌어요. 벌써 보세요. 쫙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만든 문제를 쭉 보면 사실은 이런 해부학 같은 경우는 아이고야 여기서부터 또 영어로 만들었니? 여기 보시면 네, 좋은 예시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중간에 이런 그림 모양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자 보세요. 제가 클릭해 볼게요. 클릭 하면 얘가 지금 이 문제를 보세요. 이 문제를 이 그림이 있는 페이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그림을 갖다 쓸 거냐? 여기 클릭할게요. 이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이거 파리에탈 본이니까 예를 들면 요거 요 뼈거든요. 요것만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셀렉트 딱 합니다. 하면 그 그림이 여기로 들어와요. 사실 얘가 그림 인식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챗GPT가 원래 그림 인식은 하는데 얘가 이 문제를 만들면서 그림 인식까지 하기에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필요한 그림은 내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내가 이 그림 이제 이 문제는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오토로 돼요. 자, 그다음에 세이브까지 하면 지금 제가 다른 문제들은 안 해가지고 얘가 삐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지금 좋은 예시예요. 보세요. 여기까지는 지금 15, 13, 14, 15번까지는 한글로 잘 만들어주다가 갑자기 16번부터 영어로 만들었어요. 그죠? 딱 그림 문제만 또 이렇게 영어로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로 만들었죠. 자, 만약에 우리 교수님들이 아까 올리는 파일을 그러니까 영어 논문으로 올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논문이야. 그래서 학생들하고 여기 문제를 풀고 싶어. 근데 영어로 올리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영어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영어 시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내용이 영어라고 할 뿐이지 우리가 굳이 영어로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여기 보실래요? 퀵 액션이라고 있죠. 보이세요? 퀵 액션.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인데 여기 모어 옵션 한번 볼게요. 모어 옵션. 퀵 액션 그 밑에 모어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되게 여러 가지 옵션이 나와요. 어떤 옵션이 있나 볼까요?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줘. 그렇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문제가 있으면 이건 여러 번 풀어봐야 돼.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법이나 스펠링 틀린 거 있으면 수정해줘. 왜냐하면 원본 책 내용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거 그대로 끌고 오니까 수정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해줘.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세요. 심플하게 문제를 바꿔줘. 문제를 재밌게 바꿔줘.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있고. 자, 우리는 이제 번역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눌러볼게요. 트랜슬레이트 클릭.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영어 있는 걸 우리가 한글로 바꿔볼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원광 디지털 대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나 뭐 혹은 뭐 다문화 학생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번역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자, 코리안 하고 이네스 누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뭐 베트남 여학생이 있다. 뭐 아니면 진짜 베트남 현지에서 듣고 있다. 그러면 번역하면 되죠. 문제 똑같은 문제 내고 번역해서 주면 되겠죠, 그 친구들은. 자, 그랬더니 제가 잉글리시를 코리안으로 했는데 좋습니다. 지금 이런 영어 문제들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왜냐면 얘네가 해줘도 사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고 있죠. 좋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세이브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영어로 됐던 문제들 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한글로 다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논문 파일을 집어넣고 영어로 만들어져도 우리말로 반대로 우리말로 만든 문제를 뭐 외국인 유학생이나 그렇잖아요. 이게 사이버 되면 외국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뭐 요즘 뭐 자막도 뭐 많이 나가고요. 콘텐츠를 새로 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외국인도 볼 수 있을 수준이 지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 시험 볼 때 이렇게 번역해 줄 수도 있겠죠? 한꺼번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위에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거든요. 좀 저장해 볼게요. 저장. 네. 좋습니다. 저 혹시 그 중간 기말고사는 어떻게 보세요? 온라인으로 보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보기도 하나요? 100% 온라인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한 상태고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 때 아까 우리가 한 방씩 설명드릴게요. 스타트 나우를 누른 다음에요. 보세요. 스타트 나우 눌러볼게요. 클릭. 그러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이 인스트럭터 페이스트예요. 그러니까 마주 보는 상태에서. 근데 이게 인스트럭터 페이스트라고 해서 꼭 오프라인에서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이거 클릭하고 예를 들면 줌에서 화면 공유를 하면 되거든요.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에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동영상은 자기가 편할 때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어사인을 하시면 돼요. 어사인. 그러니까 사실 LMS에서 쓰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보세요. 어사인은 뭐냐면요.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데드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날짜를 수정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가 지금 토요일 내일 거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요 클릭해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예를 들면 다음 주 13일까지 이렇게 일주일 줄게 풀어와라고 기한 설정만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어사인만 하면 사실 옵션이 많은데 따로 건들 건 별로 없어요. 어사인 이렇게 딱 하시게 되면 요게 지금 어사인 기능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링크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카피해가지고 LMS 뭐 단톡방 이런 데 올리면 학생들이 클릭해서 우리 아까 교수님 문제 푸셨잖아요, 저랑.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퀴즈를 풀어요. 그리고 결과가 다 남고 일주일 안에만 풀면 되죠, 학생들은. 언제든. 왜냐면 학생들이 동영상을 본 시간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일 끝나고 한밤중에 보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뭐 낮에 보기도 하니까.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풀고 이렇게 퀴즈까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다 우리 교수님께 엑셀로 다 다운이 받아져요. 자, 그럼 마지막 기능까지 소개드리고 요거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퀴즈. 이번엔 제일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컨버트 URL to 퀴즈라고 돼 있어요. 자, 클릭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퀴즈를 만들어 주느냐? URL을 넣으면 퀴즈로 만들어 주겠대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저는 이 기능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하시잖아요. 이제 수업들 많이는 그죠? 그러면 이게 뭐 물론 얘가 아마 업로드도 되긴 할 건데 지금은 업로드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일단 돼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어쨌든 이걸로 만드실 거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시되 외부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제한으로 한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어떤 영상도 다 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복사해 볼게요. 복사. 공유. 복사. 자, 그러면 유튜브 링크 아까처럼 땄죠? 그걸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붙여넣기. 자, 그럼 똑같아요. 그레이드 설정하고 과목 설정하고 이제 몇 문제 할 거냐? 5문제만 할게요. 저도 하고. 자, 그다음에 또 아까 27분짜리였잖아요. 얘기도 자를 수 있어요. 여기 트림을 누르면 여기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분 너무 기니까 앞부분 한 15분까지만 문제를 내자. 앞부분 한 15분까지. 그래서 요 안에서만 문제를 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앞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인서트 해볼게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저 옵션은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뺄게요. 그냥 얘기를. 자, 그래서 어쨌든 링크 넣고 이제 기본적인 그레이드나 이런 거. 그리고 영상 전체에서 문제를 낼 거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기니까 앞부분 또는 뒷부분 일부분만 내겠다 하면 요 트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위 모양 있죠? 잘라주시면 되고. 자, 제너레이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렸잖아요. 거기 있는 음성을 다 텍스트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텍스트를 가지고 퀴즈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었죠. 적혈구의 주요 기능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방금 했던 영상은 제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죠. 제가 어떤 내용인지. 매우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쓴 용어 가지고 그대로 만듭니다. 네, 훌륭하죠.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뭐 대부분 또 동영상 수업을 하시니 내가 동영상을 가지고 퀴즈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용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퍼블리셔에서 저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것만 되냐? 예를 들면 제가 간단하게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자, 다시 처음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퀴즈. 그러니까 이제 URL이 유튜브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일반 링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뉴스를 하나 검색해 볼게요. 뉴스.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던 뉴스인데 한라산 백록담 가면 그 표지석이 있는데 산에 올라간 것보다 여기 줄 서서 사진 찍는 게 더 힘든데요. 예. 자, 그래서 이 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죠. 예, 이게 나올 텐데, 네, 여기서 요 링크, 요 뉴스 링크를 복사하는 겁니다. 복사. 그 다음에 여기 넣는 거예요. 아까 유튜브 넣었던 그 링크에 똑같이 이걸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똑같아요. 그레이드, 문제수 이런 거 한 다음에 만들기. 네. 만들어졌죠? 자, 백록담 표지석이 위치한 산의 이름은 이제 한라산. 네, 답도 잘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기념 촬영을 위해 등산객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정말 충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다만 제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인공지능을 썼더니 편하네, 쉽네, 사람을 내 일을 줄여주네, 편해라 로만 접근을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죠? 그러니 쉽다 편하다가 아니라 좋죠. 기왕 내가 그냥 수업하고 끝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끝에 마지막에 뭐 복수 퀴즈를 낸다거나 반대로 예스 퀴즈를 낸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얘가 근데 내가 이거 뭐 어떻게 매주 이렇게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채점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면 문제도 만들어주죠. 애들이 풀면 채점도 다 돼 있어요. 이미 엑셀로 그냥 뽑아냅니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엄두가 안 났던 일들을 이제는 해볼 만하다. 이제는 해볼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아마 패들렛을 잠깐 소개해드릴 건데 패들렛은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초중고 쌤들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패들렛 아마 뭐 참여라도 해보셨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인공지능 기능이 요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능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기 패들렛 홈이라고 있죠? 요 클릭 하셔가지고 뭐 나중에 뭐 지금은 저한테 참여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큰 상관 없는데
나중에 이제 만드는 거 같이 하려면 이것도 로그인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마 우측 상단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예, 패들릿입니다. 패들릿 지금은 패들릿 가장 오른쪽 6번째 칸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가입하실 때 얘도요. 여기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계정 유형 이제 나중에 뭐 너 누구니 또 물어보거든요. 여기 보면 개인, 학생, 교사, 학교 직원, 비즈니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사로 하세요. 교사. 사실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사나 교육용으로 선택하면 득이면 득이지 실은 없습니다. 예, 뭐라도 하나 더 줘요.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 무료로 조금 더 쓸 수 있게 해주거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배웠는데 뭐 이걸 다 가입해서 다 유료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제 써보시고 좋으면 이제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 우선 이제 무료로 해야 되니 무료에서 좀 유리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입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역시 학생으로서 저에게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거기, 저기 패들릿 끝에서 내리면 패들릿 홈이 있었죠? 그 위에 보시면 패들릿 참여라고 있어요. 보이세요? 그걸 먼저 클릭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클릭해 주세요. 클릭. 패들렛 참여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 6번째 칸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처럼 이렇게 파랗게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패들렛을 이제 혹시 처음 보시는 분, 패들렛.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아주 기본적인 기능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우측 하단에 더하기 버튼 있죠? 이걸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 예, 그러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제목란에다가 일단 닉네임을 넣으세요. 닉네임. 저는 보배 교수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write something beautiful 뭐 해서 아름다운 뭘 써보세요 이런 게 있는데, 자, 제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날 덥죠. 휴가 갈 곳, 뭐 계획된 곳도 괜찮고 희망사항도 괜찮습니다. 예, 여기다가 나 어디로 휴가 갈 거야라고 써주세요. 예, 그것까지 쓰고 발행해 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냥 올리신 두 분 건 제가 지우겠습니다. 네, 휴가라도 갈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네, 예, 그래도 여기다 올리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써보세요. 소원을 말해봐. 네. 네, 저는 한번 뭐 꿈이라도 크게, 네, 이탈리아 저는 써보겠습니다. 피렌체. 발행.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막 올리고 계십니다. 예, 제주, 속초, 설악산. 네. 굉장히 지금 현실적인 접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홋카이도 갈 예정이시고, 예, 좋습니다. 울릉도, 좋아요. 자, 지금 이런 보드도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줌과 같은 실시간으로 만약 온라인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쓰시면 돼요. 화면 공유해 놓고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동영상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해도요. 뭐 기간을 정해 놓고 이 보드에다가 어떤 걸 올리세요. 물론 이제 뭐 LMS를 쓰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예요? 한눈에 누가 뭘 했는지 다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하나 더 활동을 해볼 건데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혹시 여기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올라온 여러 가지 여행지 중에 혹시 가보신 곳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곳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댓글을 다시면 돼요. 댓글 추가 보이시죠? 댓글 추가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가면 이거 꼭 먹어야 돼. 아니면 여기 가면 여기 꼭 가봐야 돼. 이런 거를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몽골 저도 가고 싶어요. 나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혹시 그 나라 혹시 어느 도시 가세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다 괜찮습니다. 예. 예, 하와이는 빅 아일랜드가 좋대요. 네. 여기도 되게 여러 개잖아요, 섬이. 그죠? 예. 제주 가시면 갈치국 추천 들어왔고요. 네. 피렌체 파전 막걸리요. 제가 그 집을 못 본 것 같은데. 네. 한식집 있겠죠. 잘 찾아보면. 참고로 피렌체가요. 명절 때 가면 거의 서울이래요. 지나가다 다 부딪히면 다 한국 사람들이래요. 네.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죠. 네. 자. 네, 좋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네. 오! 여차하면 뵙겠는데. 다음 주에 가시면. 아까 아니구나. 이거 내가 쓴 거고. 예, 그래요. 언제 가신지는 안 써주셨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좋아요. 사실, 저희가 그냥 연습이니까 이런 주제로 해봤지만, 학생들한테요, 실시간이든 아니면 온라인이든, 동영상이든 간에 이렇게 올려놓고, 보드 이름을 질문 게시판 이렇게 해놔도 돼요. 질문 게시판 해놔도 되고, 혹은 아이디어 게시판도 좋고, 그죠? 또는 건의 게시판도 다 좋습니다. 애들한테 여기다가 자유롭게 올리라고 하시고, 이런 건 방법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애들한테 여기다가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올리라고 하세요. 질문 올리라고 하신 다음에 답을 교수님이 보통 해주시잖아요. 질문 해주면 사실 고맙죠. 그죠? 하도 질문들 안 하니까. 근데 이렇게 올려놓고 학생들에게 한번 답을 댓글로 너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지금 올라온 질문에.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동료 학습이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은 지금 십수년, 수십 년간 해오셨기 때문에 너무 쉽죠? 야, 설마 이걸 모를까? 하는데 몰라요, 애들이. 그런 거 많거든요. 근데, 되지도 않는 질문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 올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모르니까 올렸겠죠?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서로 대답을 해보라고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교수님이 편하겠죠. 사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이 자기의 언어로 답을 해요. 그러니까 교수자도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대답을 한다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거 이렇게 이해했어. 근데 그 답변마저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잘 됐죠. 2명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죠? 그럼 거기다 답글로 답을 해주던지. 왜냐면 물론 이제 다음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우리가 매 실시간으로 찍지는 않으니까 이미 다 찍어놓은 영상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실시간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걸 학생들이 질문을 했거나 그걸 반영해서 다음 차시 영상을 내가 찍는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도 사이버 강좌를 하지만 매 학기 다시 찍진 않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올릴 수 있죠. 교수님, 5주차 36분 거기 내용 맞아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학생이. 라거나. 그럼 여기다가 이제 교수님 보기 전에 어떤 학생이 야, 그거 교과서 115페이지 봐봐. 그거 나와 있어. 라고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협업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협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교과서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네, 오히려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 네, 요런 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인공지능 기능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하나 볼게요. 요건 진짜 심플한 겁니다. 자, 우측에 하단에 다시 더하기 버튼. 자,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닉네임 하나 넣으시고요. 보배 교수. 저 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여기 숫자 보이세요? 예, 더하기 12 나오세요, 혹시? 예, 12. 예, 더하기 12. 여기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숫자 나온 거 요거 클릭해 주세요. 클릭.
그럼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방금 글만 써봤지만 또 뭐도 들어가요? 파일 업로드 되죠. 링크 업로드 되죠. 아까 저도 퀴즈엔에서 링크 계속 업로드해서 지금 공유 드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리기도 되죠. 카메라 달려 있으면 지금 노트북이랑 카메라 다 있죠. 여기서 바로 뭐 녹화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럼 공유가 돼요, 바로.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할 건 요겁니다. 그릴 수 없음. 보이세요? 네, 혹시 영어로 나와 있으면 I can't draw라고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이게 아마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은요. 어쨌든 그릴 수 없음을 클릭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더하기 버튼, 그래서 요게 뜨면 숫자 버튼. 이게 더보기예요, 더보기. 그래서 숫자 버튼을 누르시고 그릴 수 없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처럼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글을 넣으면 제가 그림을 그려줘요. 글을 넣으면 글을 주는데 우리말은 잘 안 돼요. 이상한 걸 그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로 넣으셔야 되는데 우리에겐 번역기가 있습니다. 네, 번역기 하나 켜시고 뭐 팝하고 구글 번역기 뭐 이런 거 치셔서 하세요. 저도 하나 열게요. 여기 점점점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번역기 나와요. 이렇게 예. 번역기 하나 누르시고 자, 그럼 제가 뭘 넣을지도 제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휴가지 쓰셨죠? 어디 휴가 갈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마음은 거기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휴가지에서 내가 뭘 하고 있다를 어떤 장면을 그리듯이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해볼게요. 한국어로 놓고 쓰셔야 됩니다. 영어로 우리가 번역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탈리아 피렌체의 피렌체 한 광장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의 이제 바람을 쓰시면 돼요. 에소프레소 한 잔을 마시고 있다. 잔을 마시고 있다. 요런 문장 정도는 내가 그냥 영작하는 게 더 빠르다 그러면 번역기 안 쓰셔도 돼요. 네, 어쨌든 이제 영어로 영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어로 번역된 거를 복사. 예, 이렇게 복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아까 고기 여기 보시면 그리려는 내용 입력하기라고 나오죠. 네,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내가 아까 그리고 싶은 장면을 영어로 그리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번역기 갔다 왔을 뿐이에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얘가 이제 그림을 그려줘요. 2장 그릴 때도 있고 4장 그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4장을 그려줬네요. 이야, 이거 마음에 듭니다. 이거 마음에 든다. 자, 클릭. 자, 그래서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발행까지 눌러주세요. 발행. 우측 상단에 발행까지 눌러주시면 네. 예. 벌써 작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이게 어떤 이거 이제 프롬프트라고 해요.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뭐 해줘, 뭐 이런 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 그림은 어떤 프롬프트로 그렸지 궁금하시면, 여기 ALT라고 보이세요? 여기 조그맣게. 그거 커서 갖다 대시면 뜹니다. 이렇게. 티베트 실크로드를 탐방하는 거래요. 오, 멋지네요. 그 다음 여기는, 예, 에메랄드빛 바다를, 제주, 예. 와, 진짜 색감 잘 나온 거네요. 그런 거 보면. 네. 얘는 약간 방사능 같이 보이는데. 네, 어쨌든. 이건 이거 새 그리신 거예요? 새소리 들고 있으시대요. 예, 어쨌든.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름휴가를 어딜 가시려고 이렇게. 네. 이순신. 네, 예, 알겠습니다. 거북선을 타고 있는 걸 그리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유럽처럼 보이죠. 유럽 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학습 데이터가 적다는 거죠. 유럽에 그러니까 배 뭐 이렇게 하면 뭐 해전 이런 걸 넣으면 이렇게 이제 유럽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이 도구로만도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요 정도만 할게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 그림을 그려주는구나. 근데 글을 써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또는 이제 뭐 심지어 텍스트 투 비디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도구는 되게 많아요. 심지어 얘는 전문적인 도구도 아니에요. 근데
그리자마자 서로 공유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이제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간단한 글쓰기랄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표현한달지 이런 것들을 글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해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자, 왼쪽에 패들릿 보이세요? 여기 패들릿 로고 요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네, 잠깐만요. 그리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만들기 한번 보실래요? 만들기. 아마 패들릿 써보신 분들도 이거 UI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화면은 거의 처음 보실 거예요.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얘가. 예. 자, 그래서 여기 만들기 보이시죠?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패들릿 만들기 해가지고 왜 이동이 안 되지? 네.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만들기 누르시면 여기 업그레이드는 이제 돈 주고 써라 이거예요. 사실은 무료에서 3개까지밖에 안 돼요. 이 판때기가 그러니까 이 보드가 3개까지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걸 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우고 만드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제한이 있어요. 이제 무료는 당연히 제한이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빈 게시판이라고 있죠. 요거 누르면 아까 저랑 했던 그냥 일반적인 게시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글 올리고 그림 올리고 그냥 AI로 그림 그리는 정도의 아주 일반적인 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해볼 거는 이것도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AI 레시피라고 보이시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게 활성화가 이상하게 돼서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네. 멈추셨어요? 놓치셨다고? 예. 예, 서로 도와주세요. 예, 여기 패들릿 로고 누르시고 만들기 누르시면 됩니다. 만들기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요, 지금 보드 수가 저도 초과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워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지워야 됩니다. 무료로, 어쨌든 무료로 쓰실 거면 지워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나마 좀 더 여러 개가 되긴 하는데, 몇 개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만들기. 예, 이제 되네. 이게 꽉 차가지고 제가 안 됐었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한 이 빈 게시판은 이제 그런 거고요. 이 밑에 보시면 AI 레시피라고 있죠. 요거는 이 보드마저도 인공지능이 만드는 걸 도와주겠대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원래는 이제 내가 아까처럼 더하기 버튼 눌러서 뭔가 이제 올려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용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맞춤 게시판 한번 해볼게요. 맞춤 게시판. 지금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해보세요. 맞춤 게시판. 자, 나는 교사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계정 유형이 교사가 아니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꼭 계정 유형 하라고 하신 거고. 자, 나는 교사이다. 자, 보세요. 나는 무엇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거 해볼게요. 세계에서 자, 오늘은 휴가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휴가지. 관광지라고 할까요? 그냥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 5개. 뭐 베스트 5 이렇게. 자, 올리면 됩니다. 어쨌든 요걸 올리든 아니면 뭐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하셔도 돼요. 뭐 예를 하다못해 고대 4대 문명이라거나 아니면 뭐 아까 뭐 주요 피부 질환이라거나 이런 것들 이제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들기 눌러볼게요. 만들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챗GPT 써보셨나요 혹시? 예, 챗GPT 써도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예, 뭐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 5개 알려줘 하면 알려줘요. 근데 이제 그걸 원래는 글을 막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어때요 지금? 예, 이렇게 그림까지 예쁘게. 예, 얘는 지금 에펠탑 만리장성이죠. 그레이트월. 예, 그 다음에 타지마할, 자유의 신상, 콜로세움 이렇게 뽑아줬어요. 제일 유명한 5가지를. 그리고 여기 그림도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각각 얘가 어떤 건지 이렇게 간단한 글도 넣어줬습니다.
원래는 이제 교수가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뭐 그림도 찾아와서 넣고 뭐 했어야 될 걸 얘가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요렇게 하고 끝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하고 이런 활동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세상에서 되게 유명한 관광지를 써볼 거야. 근데 처음에 해 그러면 잘 못하니까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너네가 이제 추가하면 돼. 플러스 눌러가지고 너네가 이제 추가해. 일단 여기 5개 나왔으니까 요거 빼고 너네가 생각하는 유명한 관광지를 더 추가해볼까? 이런 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샘플 만들어주기. 그럼 애들은 이걸 딱 보니까 아, 그림도 하나 넣어야겠네. 그리고 이름도 넣고 간단한 이런 내용도 넣으면 좋겠구나라고 그냥 알죠. 그죠? 그냥 보고 하면 되니까. 이게 샘플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요, 교수님,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오른쪽 보면 약간 동영상 플레이 버튼 같은 거 있죠? 오른쪽에. 그리고 슬라이드 쇼라고 나오죠? 그 클릭해 보세요. 클릭. 그러면 얘를 PPT처럼 발표도 할 수 있어요. 예. 얘가 학습 자료 만들어줬잖아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딱 봐도 그냥 PPT 화면 같죠? 그래서 딱 눌러보세요. 다음. 예. 아까는 얘가 그림 있고 그 밑에 조그맣게 들어갔는데 이제 왼쪽에 글, 오른쪽에 그림. 딱 그냥 PPT 발표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좀 잘 짜면 강의 자료를 만들어주는 친구예요, 얘가. 그죠? 그래서, 아,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 5개만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쭉 이렇게 넘기면 쭉쭉쭉 넘어갑니다. 예. 뭐, 별반, 뭐, 무슨 디자인이 화려하거나 그렇진 않아도 그냥 발표하기는 딱 좋은 그런 구성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새 창으로 뜬 거기 때문에 이 창을 닫으시면 돼요. 그냥 창 닫기 이렇게 누르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들 아까 거기 쫓아오셨나요? 네,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네. 잘 쫓아오세요. 네. 아, 예, 또 하다 보니까 벌써 또 쉬는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어쨌든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다시 패들리스트로 갈게요. 아마 이 자리에 이 기능을 쓰실 분은 몇 분 없을 거예요. 뭐 역사를 직접 가르치시거나 이런 분이나 쓰실 기능이지만 잘 보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야, AI가 이런 것까지 해줘? 예, 잘 보세요. 역사적 사건 지도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그냥 요거 설명만 드릴게요. 여기 기준표 있죠? 요거는 루브릭 만들어져요. 루브릭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평가표. 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예를 들어서 토론한다고 해보세요. 토론평가. 제목 토론평가라고 하고요. 수준은 우리 대학이니까 대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 제목은 뭐 찬반 토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척도 뭐 3점 척도로 할 거냐 5점 척도로 5점 척도 많이 쓸까 5점 척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토론에 대한 기준 뭐 예를 들면 논리성 뭐 이런 걸 써주셔도 되는데 안 쓰면 얘가 만들어줘요. 자, 아무것도 안 넣고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기준표 선택했고요. 제목 넣고 어떤 걸 할 거다라는 거 넣고 척도만 넣었어요. 진짜 심플하죠? 자,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만들기. 그럼 얘가요. 기준표를 만들어주는데요. 우리 교수님들 당연히 강의 계획서 쓰시죠? 네. 그리고 저희 학교에도 강의 계획서에 토론이란다. 평가 기준을 넣는 칸이 있거든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보통 뭐 쓰세요? 보통 중간 30%, 기말 40% 이런 거 쓰시거든요. 뭐 사실 뭐 저도 거의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훨씬 좋죠. 자, 무슨 얘기냐? 얘들아, 뭐 예를 들면 10주차에 우리 토론할 거야. 토론을 할 건데 이 평가 근거에 의해서 평가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평가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논리와 설득이 거의 없으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아, 그냥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1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주장과 이거 어제 뭐 며칠자 논문에 보거나 신문 기사 보면 나옵니다. 딱 하면 5점 받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의사소통, 뭐 상호작용, 자료의 활용, 종합적인 전달력, 팀워크 및 협업.
이런 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꼭 토론뿐만 아니더라도 뭐 구술고사, 뭐 실기, 과제 이런 것들 그냥 뭐 잘하면 A, 못하면 C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애들은 학생들은 뭐 많이 뭐 이의 신청하잖아요. 교수님 저는 제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C죠? 너는 딱 봐도 C야. 뭐 이러면 안 되죠. 애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봤더니 너 자료 활용이 조금 부족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3개씩은 했는데 너 하나밖에 안 했더라. 그래서 거기서 2점 깎였어.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뭐 다 교육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근데 얘네가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뭐 챗GPT도 해달라면 다 만들어줘요. 예. 이걸 안 쓰더라도. 근데 이렇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학생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 그리고요. 만약에 이 보드에 학생들을 초대하고 싶다. 그거는 요거예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쭉 내리시면 여기 QR코드도 돼요. 딱 눌러서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요거 있죠. 요거 보시면 클립보드로 링크 복사. 그래서 링크 복사해가지고 나눠주면 됩니다. 뭐 URL, 단톡방이든 LMS든 이런 데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들어와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설명드리려다가 놓쳤는데 자,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요거 아까 역사적 사건 지도 두둥. 자, 클릭해가지고요. 그냥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도가철학 하시던 교수님 아 잠깐만 그러면요 도가철학에 얘가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어요. 도가철학의 발생과 흐름 뭐 이렇게 해볼게요. 교수님 이 도가철학이 보통 언제 정도에 이렇게 시작이 됐나요? 그때가 우리 지금 서기 뭐 이거 계산하면 대충 언제죠? BC 7세기. 아,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다. BC 뭐 70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700, 800 넉넉하게 해볼게요. 800에서 뭐 지금의 흐름까지 본다. 그러면 그냥 2000년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냥 대략. 자, 기간 옵션 넣고요. 지리는 아무래도 중국이겠죠? 예, 중국. 그 다음 또 관련 국가가 있나요? 예, 중국 그러면 할게요. 중국만. 네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라고 하고, 이렇게 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도가철학, 얘가 도가철학이라는 걸 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간 넣고요. 자,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물론 조금 그런 도가철학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나 내용을 아까 거기다 붙여넣기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임진왜란을 설명한다. 6.25를 설명한다. 특정 어떤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꼭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시더라도요. 관련된 것에 대한 어떤 배경 같은 거. 뭐 우리 사실 해부학 역사부터 나와요. 그렇잖아요. 뭐 이탈리아에서 뭐 시작도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설명할 때 보세요. 그럼 보세요. 여기 도덕경이 저술됐고요. 뭐 장자가 뭐 이거 쭉 나옵니다. 장자 맞죠? 도가. 예. 그래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지역과 관련된 건지 이렇게 다 찍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저우인가요? 정저우. 여기는 장자의 도가 철학이 여기서 시작됐나 보네요. 예. 뭐 난양시에서 시작됐다네요. 그 다음에 상하이는 뭐와 관련돼 있을까요? 송나라의 도교의 부흥. 송나라가 뭐 이쪽 이제 발원지인가 보죠, 그죠? 예. 뭐 우리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몽골 쪽은 예, 부귀 시대의 도교의 번창.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내용을 뭐 달달달 할 수도 있지만 어때요? 위치적 왜 이 지역에서 이게 시작할 수밖에 없나? 이 옆나라 때문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런 걸로 이 화면 놓고 하면 강의 영상도 찍으실 수 있어요. 훨씬 이해하기 좋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 글 넣고 뭐 옆에다가 지도 하나 놓고 이거보다도 쓱쓱 이동해 가면서 이 지역의 현재는 뭐 챙두 뭐 청두죠. 청도라고 하나요? 청도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이 당시에 여기서 태평 도경이 편찬됐어.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여튼 인공지능이요 이렇게까지 해줍니다. 우리 교수님들 공부 잘 가르치시라고 이렇게까지 도와줘요. 예.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로 세로 퍼즐이라고 할게요. 가로 세로 퍼즐.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예, 가로 세로 퍼즐 올린 안 보이시면 세로 고침하시면 보이실 거고요. 예, 가로 세로 퍼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뿅. 요거는 너무 심플한 게 로그인도 필요 없고요. 예, 그냥 하시면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그냥 개발하신 거예요. 개인이. 예, 그냥 누구나 쓰라고. 예, 너무 감사하죠. 그분 성함이 김정식 선생님인데 자기 이름은 남기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뭐 이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여기저기 숨기고 그 다음 또 뭐 그 주변에 또 이걸 감추기 위해서 단어들을 막 넣어야 되잖아요. 글자들을.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요. 의외로 보셨죠? 되게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혹시 어디 타산지석 뭐 이런 뭐 약 뭐 동상 몽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일일이 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죠? 자, 이 만드는 방법은 심플해요. 이 오른쪽 것만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칸수 14 곱하기 14인데 뭐 이게 너무 쉬울 것 같다 그러면 16 곱하기 16으로 정도 하고요. 이거 생각보다 그러니까 본인은 답을 아니까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뭐 한 20 곱하기 20만 해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게 한글이냐 또 영어냐에 다른데 한글은 좀 작게 하시고 영어는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이제 기니까 알파벳이. 예. 일단 이거 너무 그러니까 여기 극한 테스트 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한 그냥 16 곱하기 16 정도만 할게요. 예. 너 왜 이러니?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단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챗GPT 쓰실 줄 아시죠? 자,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또 써보자고요. 얘가 도와준다는데. 근데 이제 안 써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일단 알려는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여기 메인보드 가셔가지고 여기 제일 왼쪽에 보시면요, 제가 written, 챗GPT, 뭐 퍼플렉시티 이런 거 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여기 세 개, 지금 생성형 AI 해가지고 세 가지 넣어놨잖아요. 다 챗GPT랑 비슷한 애들이에요. 챗GPT도 있고. 그래서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written 쓰셔도 되고요. 여기 퍼플렉시티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저는 챗GPT로 할게요. 네, 챗GPT 하고 그리고 아마 지금 뭐 챗GPT 한번 나서신 분들은 written 써보세요. written은 가입 안 해도 일시적으로 되거든요. 일부 되거든요. 그러니까 written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written도 하나 열어볼게요. written은 또 좋은 것 중 하나가 무료예요. 100% 무료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겁니다. 자, written.ai입니다. written.ai 들어가시면 전 이제 로그인이 돼 있긴 한데 이거 로그인 안 해도요. 일시적으로 이제 될 거예요. 물론 좀 제한은 있을 겁니다. 근데 될 거고 이제 요것도 여기 번개표 같은 거 이렇게 눌러보면 검색을 기반으로 내용을 찾을래 아니면 그림을 그릴래 아니면 그냥 글 같은 걸 쓸래 이렇게 이제 나뉘어요. 근데 일단 번개표 같은 거 이렇게 하시고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 챗GPT 그냥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교수님의 좀 전공을 빌려서 제가 뭐 중국의 너무 어렵나? 제가 잘 몰라서 중국 철학의 종류 6개만 할까요? 6가지 알려줘. 네, 혹시 이제 만약 챗GPT로 하실 분들, 아이고야, 이거 너무 자세히 알려준다. 안 돼. 스탑 시키고. 저는 이름만 필요하니까, 그럼 얘한테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이름만 알려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름만 한글로 알려줘. 막, 한자도 쓰니까. 알려줘.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법가, 근데, 사실은 두 글자는 좀 위험해요. 두 글자는 우연히 답이 맞는 경우들이 생겨서 최소 3글자.
이상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그냥 요 뒤에다가 그냥 가져다가 사상을 다 붙일게요. 그러면은 유가 사상, 도가 사상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요거 복제 갑니다. 근데 아이 뭐 이거 몇 개 안 되는데 내가 쓰면 되지 하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 예. 그냥 요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 자, 그다음에 아까 아이고야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보세요. 이제 이걸 붙여 넣습니다. 단어를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예, 유가 사상, 도가 사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들 전공과 관련된 거 넣으시면 돼요. 그죠? 저는 이제 해부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뼈 이름 막 이런 거 막 집어넣었다고요. 예. 병가사상, 명가사상.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유명한 이런 사상 5가지를 넣습니다. 6가지죠? 6가지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이제 넣으시면 대신 이제 언어가 섞이면 안 돼요. 한글이면 한글, 영어면 영어, 영어도 대문자면 대문자, 소문자면 소문자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중국어도 돼요. 일본어도 되고요. 네,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옵션에서 이제 방향을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다 하잖아요. 진짜 어려워져요. 막 거꾸로 역으로 가는 거, 뭐 거꾸로 대각선 올라가는 거 다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게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 그러니까 가로, 세로, 대각선 요 한 방향 정도만. 안 그러면 이제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난이도 올리고 싶다 하면 몇 개 더 선택해도 됩니다. 뭐 가로 세로인데 거꾸로 뒤집어서 오는 경우도 그냥 생기고 할 수는 있겠죠. 이제 대신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는 어떤 걸 했는지. 자, 그 다음에 언어 선택은 제가 한글로 넣었죠. 그러니까 한글로 넣으면 되고 영어 대문자, 영어 소문자, 일본어 한자, 중국어까지 돼요. 사용자 직접 입력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 되나? 아, 모르겠어요. 이거 어느까지는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제 한글로 하겠습니다. 한글. 혹시 여기까지 되셨어요? 해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만들기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 예, 뿅 만들어지죠. 너무 고맙죠, 그죠? 이거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캡처해가지고 아까 저처럼 그런 보드 이런데 올리시면 온라인 활동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오프라인 때 혹시 기회가 된다면 프린트해서 나눠주면 그냥 오프라인 활동 되는 거죠. 얘들아 여기다가 중국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 6개 숨겨놨어. 찾아봐. 가로 세로 대각선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정답을 몰라요. 그죠? 정답 확인을 누르시면 나옵니다. 뿅. 나오죠. 예. 근데 여기서 다시 정답 확인을 누르면 문제로 가는데요. 자, 정답 확인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만들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들기 제가 계속 눌러볼게요.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그럼 정답도 바뀌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별이나 이런 걸 좀 컨닝 안 하게 서로 다른 걸 하겠다 하면 뭐 조별로 또 심지어는 개인별로 다른 걸 만드셔도 되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특히 온라인에서는 또 보드별로 또 막 애들별로 올려있는 조금은 뭐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어쨌든 개별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애들 입장에서는 학습에 도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뭐 10개를 만들고 싶으면 10번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계속 다 다른 퀴즈들이 생성됩니다. 괜찮죠? 이게 너무 감사하죠. 제가 고맙더라고요. 실제 저도 해부학 문제,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공이더라도 처음에는 용어 정리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챕터에서 모르는 거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 꼭 이 퍼즐 아니더라도 달달달 이거 외워 이거보다는 게임처럼 퀴즈처럼 하시면 좋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깃털처럼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 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2개 정도 있는데 되게 둘 다 짧아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그냥 소개 드릴게요. 자, 여기 다시 메인보드 가셔서 릴리즈 있습니다. 릴리즈 보이세요? 릴리즈 AI. 자, 클릭. 자, 이거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떠나서 우리 교수님들이 뭔가 수업을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이번 여름에 인간과 사회라는 저희 학교 전체 학생들 사이버 강좌인데 그거 재개발해야 돼요. 근데 이게 2년 만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2년에 한 번씩 개발하거든요. 재개발을. 근데 2년이면
강산이 한 5분의 1 정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계속 해야 돼요. 뭔가 개선해야 되고. 근데 2년도 막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걸 이제 내가 새로운 걸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 어제 중요한 게 오늘 갑자기 안 중요하고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계속 가겠지만 특히 예시를 드는데 아직도 뭐 2002년 월드컵 예시 들고 이거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만학도 분들이야 뭐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온 애들은 그때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시 사례 이런 건 공감이 돼야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뭐 난 알지도 못하는 사건 가지고 야 대단하지 않니 이러면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재개발하실 때는 2년 만에 재개발하신다? 그 최소한 그 2년 안에 있는 거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최신 거 해봐야 요거 2년 후쯤 되면은 구닥다리 돼요. 그마저도.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신의 것을 하면 좋겠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 그런 자료 이제 어디서 찾아요? 최신의 자료들 제일 찾기 좋은 곳 유튜브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건 돈이 되기 때문에 뭐 새로 나오면 서로 막 이제 막 개발을 해요. 근데 그렇게 정리해 주니 고마운데 그것도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많은 영상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자, 그거 설명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화면 나오세요? 그 오른쪽에 여기 눌러서 저는 이제 로그인 돼 있는데 여기 눌러서 가입하시면 돼요. 여기 클릭하시면 또 아마 네이버나 구글 나올 거예요. 그죠? 구글 하시면 되고 네이버가 나왔다는 얘기는 역시 이것도 국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예요. 한 뭐 부부가 개발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참 되게 근데 이런 도구들이요. 아, 우리나라 거니까 뭐 우리가 쓰지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자, 어쨌든 얘는 무슨 프로그램이냐? 요약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무언가를 요약 정리해줘요. 자, 보시게요. 뭘 요약 정리해줄 거냐? 영상. 유튜브 영상 넣으면 정리해줍니다. 웹사이트 집어넣으면 정리해줍니다. PDF 집어넣으면 요약 정리해줍니다. 녹음돼요. 이거 녹음 시작하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 다 나중에 요약 정리합니다. 그럼 이거 언제 쓰면 좋냐? 회의할 때 쓰면 되게 좋아요. 회의할 때 여기 딱 켜놓고 아마 학과장님들이 좀 싫어할 것 같긴 한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이제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녹음 시작해놓고 하면 요약 정리됩니다. 회의록이 작성되는 거예요. 텍스트 넣으면 됩니다. 일단 제일 우리가 쓸만한 게 이거예요. 영상. 그럼 제가 아까 여기 유튜브 아무거나 여세요 또. 대신 소리가 나오는 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어도 되고 우리말도 다 되는데 그냥 음악 이런 건 의미가 없죠. 뭐 옮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음성이 나오는 스피치가 나오는 어떤 영상도 좋습니다. 자, 복사 하나 해볼게요. 아까 거 전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 나도 못 찾겠다. 잠깐만요. 어디 갔지? 네네. 자, 릴리즈.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요약할 유튜브 URL 붙여넣으시면 돼요. 붙여넣기. 자, 그 다음에 요약하기. 클릭해 볼까요? 그럼 얘가 요약을 해줘요. 네. 자, 이 영상 이제 일단 이건 제가 만든 영상인데 제가 이런 소개를 따로 넣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그냥 순식간에 얘는 이런 영상이에요 라고 이제 아주 그냥 크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보이세요? 여기? 스크립트 한번 눌러보세요. 자, 뭐가 많이 있죠? 이게 다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음성을 다 텍스트화 한 겁니다. 물론 뭐 이제 보면 좀 이상한 거 많아요. 왜냐면 제가 뭐 발음이 안 그러니까 뉴스나 좀 딕션 좋은 건 정말 오타 거의 없고요. 이제 일반인들이 한 것들은 좀 이상한 것도 많고 그다음에 특히 이건 이제 의학 용어랑 막 섞어 쓰다 보니까 의학 용어도 그냥 우리 발음으로 뭐 어쨌든 한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깨져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도 정확도 높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얘가 좀 어느 정도 잡아줘요. 자,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요약 노트 한번 볼까요? 요약 노트. 자, 클릭하면 예, 요약 노트 다 나옵니다. 얘가 이렇게 스크립트 눌러보면 이거 얼마 안 된다. 이제 요 텍스트를 이렇게 딱 세 문장으로 요약해 준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들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트롬빈과 혈액 응고인자 역할을
새롭게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싶다? 이거 긁어다가 이제 내 PPT 옮겨 넣으면 돼요. 요약정리 잘 해줬잖아요. 뭐 그림 필요하면 그냥 캡처 하나 떠도 되고. 근데 심지어 보세요. 블로그 글에 가면 얘가 캡처까지 떠오면서 글을 써줘요. 이렇게. 혈액을 이루는 세포와 성분의 역할은 이제 그대로 긁어다가 블로그나 LMS에 넣어도 될 정도로. 그럼 이 영상 27분짜리 영상 하나를 그냥 쭉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서 쓱쓱 읽는 거예요. 편하게. 실제로 요새 블로거들이 다 이거 써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그 블로거들이 유튜버들 올리는 거를 물론 그대로 하면 저작권 이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 같은 건 아예 빼거나 다른 그림 가져오거나 그다음에 글씨도 근데 글씨도 바꿀 필요까지도 없어요. 왜? 얘가 어쨌든 패러프레이징 해준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약하면서 이미 단어나 이런 건 같겠지만 문장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똑같이 말한 걸 그대로 옮겨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글에서는 뭐 큰 차이 없고 이제 그림 같은 거 이런 건 좀 저작권 이슈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영상이 아니면. 그다음 타임스탬프. 제가 영상에 소제목을 넣지 않았어도 얘가 적당히 이렇게 끊어가면서 내용을 텍스트화하고 요약하고 소제목까지 다 뽑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 봤던 영상인데 그 내용 어딨지? 막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딱 보면 알죠. 혈액의 구성 거기는 여기 있네. 클릭하면 거기로 넘어갑니다. 그죠? 딱 그 위치로 가버리죠. 예. 그렇게 바로 찾아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AI에게 질문하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면 백혈구의 종류가 몇 가지야? 딱 물어보면 챗GPT한테 물어봐도 나오겠지만 지금 이거는 어떤 내용에서만 나와요? 이 영상에 있는 내용에서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얘가 좀 지금은 시간을 안 따왔는데 보통 시간도 따와요. 이거 영상 3분 50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라고 뜨기도 해요. 지금은 안 떴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그냥 영상 하나 씹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의 예시를 들고 싶다. 최신의 사례를 들고 싶다. 유튜브 좀 서핑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1시간짜리 찾았어요. 1시간짜리 10개 찾았어요. 언제 다 봐요? 요약 정리하셔서 쓱쓱쓱 보시고 한 2개 정도 찾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시 보든지 그거마저도 요약 정리된 내용 갖다 쓰시든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PPT를 조금 덜 수고스럽게 하지만 최신의 자료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재개발하실 때마다. 그죠? 얘네가 이런 거 안 도와주면 또 쓰잖아요. 2년 후에 봐요. 하면서 또 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업데이트를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감마 앱 보이세요? 감마 앱. 요거 할 건데 얘는 PPT 만들어주는 애거든요. 근데 PPT를 지각게 얼마나 잘 만든다고 한번 보죠. 진짜 잘 만들어주나. 자, 감마 앱 클릭. 아이고야, 왜 안 눌러지니? 네. 자, 그러면 저야 이제 지금 로그인 돼서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로그인 안 된 대로 가져볼게요. 자, 아마 처음에 들어가시면 요런 화면 나오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밑에 Sign up for free 요거 클릭하세요. 예. 아니면 오른쪽 위에도 있어요. 예, 클릭하시고. 그럼 요렇게 나오시나요? 예, 이렇게 나오세요. 자, 그러니까 Sign up for free 그 녹색 진한 버튼 누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나오면 여기서도 녹색 진한 버튼. 녹색이라 자꾸. 저 생명 아니거든요. 보라색. 예, 보라색 진한 버튼. 그럼 요게 지금 감마 컨티뉴이드 구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마를 구글로 로그인할 거야. 자, 클릭. 그럼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예, 구글 또 연결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얘도 또 뭘 물어요. 자꾸 이거 어디 또 어떻게 알게 되니 묻는데 얘는 큰 상관 없어요. 어떤 거 하셔도 큰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샥샥샥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들어오시고 자,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은 아마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맞으세요?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화면이 이렇게 뜰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 홈 한번 눌러보실래요? 왼쪽 위에 홈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 그럼 이제 저야 이제 그동안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봤으니까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비어 있을 거예요. 비어 있으시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들어오실 때는 요 화면으로 나와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처형가입 할 때 아까 그 화면이지만 그러면 요때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어차피 이 화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오시면 되고 자 그러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텍스트를 긁어다 넣으면 그 내용에 맞게 PPT를 만들어 주겠대요. 요게 그거예요. 자 두 번째 임포트 파일 또는 URL 그러니까 파일을 집어넣거나 아까 뭐 뉴스 URL 아니면 잘 정리된 블로그 URL 집어넣으면 만들어진대요. 어차피 그 사이트에 있는 글을 쫙 긁어다 넣는 거랑 같은 효과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더 간편하죠. 네, 그걸 넣으면.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우리 위키피디아나 뭐 잘 정리된 뭐 이런 페이지들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블로그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법규도 마찬가지죠. 법규 같은 거 그러면 법규 사이트 들어가면 법령 쫙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 이제 URL 따다 넣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고 지금은 이제 AI로의 기능을 가장 크게 보기 위해서 요 가운데 거 해볼 겁니다. 생성 인기잖아요. 네 인기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8개 카드 그러니까 디폴트는 8개로 돼 있고 무료에서는 최대 1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그 이상을 한꺼번에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유료입니다. 플러스냐 뭐 프로냐 크게 무료 플러스 프로 이렇게 세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10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자 우리 무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지 설명하세요. 여기다가 주제만 넣으시면 돼요. 예. 저기 우리 또 다른 우리 앞에 계신 남자분 우리 혹시 전공 어떤 과목? 중국 철학이요? 네. 아까 도가였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예시를 정말 잘 들었네요. 네. 네. 중국 철학. 그럼 중국 철학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키워드만 딱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요 생성 눌러보겠습니다. 클릭. 네, 그러면 한비자와 법과상 마음에 드세요? 예, 뭐 아마 제가 교수님한테 만들려고 해도 이 정도 만드실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근데 뭐 예를 들면 혹시 빠진 거 하나 없나요? 뭐 중요한 건데 혹시? 뭐 제가 우리 교수님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뭐 추가할 만한 거?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더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버리고 싶으면 여기 휴지통 눌러도 되고요. 다 수정돼요. 다 지워져요. 네, 다 지워지고 얼마든지 편집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차는 잘 만드셔야 돼요. 물론 굉장히 잘 뽑아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을 거 넣고 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시면 지금 여기 제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별로 도움 안 되실 거예요. 거의 그림밖에 없거든요. 그림 위주로 저는 하거든요. 이제 보기 편하시라고. 근데 그래도 설명이 좀 있어야지 생각하면 요걸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건 중간. 그 다음에 난 글씨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디테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중간으로 해볼게요. 미디움으로. 예. 예. 자, 그 다음에 얘가 필요하면 그림도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AI가 다 그려버릴 거냐 아니면 웹에서 갖고 올 거냐. 근데 AI가 그려주면 저작권에서는 조금 자유롭거든요. 일단 AI는 저작권이 없어요. 다만 AI가 그림을 그렸는데 딱 봐도 누구랑 똑같아. 너무 비슷해. 그럼 그건 저작권 이슈가 있어요. 그 저작권이 있는 것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뭐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뭐 플레이그라운드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림 그려주는 이런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어떤 데는 뭐 돈 주고 팔아도 돼요. 라는 데도 있고 저희는 절대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라는 데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데는 무료에서는 팔면 안 되고요. 유료에서는 돼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책을 쓰시거나 진짜 돈 주고 파는 이런 거 진짜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유료 사용이 가능한 걸로 하시면 돼요.
네, 어쨌든 지금 연습이니까 일단 그냥 웹 이미지 해볼게요. 웹 이미지 하고 이거에서도 예 저작권을 고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이용을 쓰시면 진짜 돈 주고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대신 샘플이 확 줄어요. 안 예쁜 그림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이미지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고급 모드가 또 있네요. 그죠? 예, 이거 클릭. 고급 모드 클릭. 예. 그러면 뭐 다른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미 한 거고요. 요거 쓰기 대상, 누구 대상. 이 PPT를 누구 대상으로 쓰는 거냐 이거거든요. 그냥 대학생 해볼게요. 대학생. 그러면 뭐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재학원생 요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전문가형으로 할 거냐, 대화형으로 할 거냐, 뭐 의욕적인 뭐 이런 것도 재미있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전문가 할게요, 전문가. 있어 보이게. 예. 자, 그러면 뭐 잠깐 비즈니스 상황에 이건 조금 그러니까 수정해 보죠. 뭐 예를 들면 수업 상황에 적합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글쓰기. 뭐 글쓰기? 내용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내용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제 수업에 난 쓸 거야. 그러니까 수업처럼 좀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고 정확하게 써줘 이거예요. 자, 요 정도 했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계속 하단에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계속.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템플릿을 골라야 됩니다. 예. 이게 중국 사상이니까 뭔가 이제 약간 차이니스풍이 뭐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막 산 있는 게 있던데 산 잠깐만요. 늦게 떠가지고 이거 좋다. 왠지 뭐 중국의 어떤 수묵화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요 정도 테마 골라볼게요. 자, 그 다음에 생성 누르면 자 클릭합니다. 누르면 지금부터는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얘가 다 만들어져요. 예,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전화를 받고 싶지만 안 받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제가 할 일이 없어요. 만들어줍니다, 그냥. 근데 내용도 뭐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스페시픽한 것들은 뭐 이상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뭐 내용도 그닥 나쁘지 않아요. 끝났네요. 한 1분이면 만들어요. 네. 네, 보시면 뭐 묵자와 명가사상, 공자와 유가사상, 인의예지 나오고요. 네, 인의예지 신까지 나오네요. 그죠? 인의. 얘 오류다. 그죠? 인과 의가 따로인데 인의라고 그 조사처럼 본 것 같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요. 아는 사람이 봐야 알지. 모르는 사람, 잘 만들었네. 이거 그냥 쓴다고 이거 발표용으로. 큰일 나죠. 이 노자 맞나요, 이분이? 예, 막 사진도 갖고 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하필이면 또 주제가 약간 철학적인 거라 철학적으로 봤을 때 되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죠. 뭐 말이야, 교수가 말이야, 자기가 만들어야지 말이야,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제가 모 대학에 갔는데 이제 말세다 말이야, 막 그래서 교수가 이제 뭐 하려고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 이걸로 쓰면 되냐 있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께 그렇게 대답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PPT를 만드는데 뭐 자료 조사하고 만들고 뭐 자료 조사하고 하는데 1시간 예를 들면 그 다음에 PPT 뭐 어쨌든 타이핑 치고 그림 검색해서 찾아오고 하는데 1시간 걸린다고 하면 야, 저 한 1분 만에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나는 더 많은 시간 동안 검토하고 뭐 더 좋은 자료 가져오고 더 잘 구성하고 오히려 더 좋은 시간 확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결국 얘는 도구잖아요. 예, 날이 잘 든 칼을 비판할 일이 있나요? 물론 그게 도둑의 강도의 손에 들리면 이제 큰일이겠지만 뭐 날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물론 그 날이 내 손가락도 자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잘 들게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냥 그래 아이고 막 시간도 없고 한데 이거 그대로 써야지 수업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초안으로 내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타이핑해가면서 만드는 것보다 얘가 이 정도 시연을 해줬으니 이 정도 틀 짜줬으니 내가 여기다 훨씬 더 조금 더 내 생각이랑 예시 넣어서 더 잘 만들 수 있겠다 하면 시간도 세이브되고 내용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다 수정됩니다. 다 지우고 뭐 쓰고 다 돼요. 예, 뭐 다 수정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 난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보세요. 그림 딱 클릭하시고요. 하단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게 메뉴가 나오거든요. 강조 이미지 수정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 클릭해 볼게요. 강조 이미지 수정 클릭한 다음에 그럼 다른 이제 그림들이 막 나와요. 그럼 이제 클릭하면 바뀝니다. 네, 바뀌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저작권이 너무 중요해. 큰일 나. 이거 어디 가고 나 최고로 찰 것 같아. 그러면 자, 여기서 웹 이미지 검색을 딱 클릭해 가지고요. AI 이미지 클릭하시면 이제는 지금 이제 이런 내용,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벌써 얘가 알아서 프롬프트까지 짜줬어요. 그럼 이제 수정하시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뭐 지금 보니까 뭐 아주 뭐 고대 중국의 철학에 관련된 뭐 이걸 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뭐 묘사해라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 그대로 해볼게요. 그리고 얘가 세로니까 화면비도 세로형으로 바꾸고 세로 방향. 그 다음에 얘가 보시면 모델도 고를 수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지금 여기 프로라고 써 있는 건 유료고요. 유료 버전이고 뭐 나는 스테이블 GPU로 할 거야 뭐 이렇게 다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스테이블 GPU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생성 클릭. 예, 클릭하면 얘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막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려나 궁금하네. 네. 오, 이거 그럴싸한데? 어디 절에서 본 그림 같긴 한데, 네, 좋습니다. 한 3개 그려줬죠, 이렇게. 이렇게 고르면 돼요, 이렇게. 그럴싸한데요? 이런 거 좋은데요? 자, 좋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잠깐. 바뀌었구나. 이게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바뀌었잖아요. 그죠? 얘는 저작권을 해서 훨씬 더 자유로운 그림인 겁니다. 그러니까 100% 벗어난다라고는 못해요. 근데 기존 그림보다 훨씬 나은 거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생성형으로 그리는 게 뭐 더 잘 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고 저작권을 피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림 바꾸고 싶은 건 바꿀 수 있고 글씨 바꾸고 싶은 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여기서 바로 요 프레젠테이션 누르면 바로 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하고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요거 PPT로는 안 되나요? 됩니다. 여기 공유 한번 눌러보시래요. 공유. 그걸 딱 누르면 협업도 돼요. 내가 다른 사람 이메일 여기 집어넣으면 동시에 수정할 수 있어요. 협업되고요. 공유 클릭해가지고 어디 가서 발표하면 꼭 물어요. 그 PPT 좀 주시면 안 되나요? 묻잖아요. 그때 공유 여기에서 보기로만 링크 복사해서 주면 돼요. 그럼 링크만 줘도 원본 없이 볼 수는 있어요. 이걸로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원본은 아니잖아요. PPT 원본은 아니잖아요. 마음껏 수정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내보내기 여기서 PDF나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뭐 엑셀로 받으면 뭐 얼마든지 더 수정도 당연히 가능하고 지금도 가능하지만 그리고 이런 그림들 만약에 우리 교수님이 실제 중국 가서 찍으신 사진 있으면 뭐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런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고 초안 만드는 정도로는 훌륭하다. 다만 이걸 우리 교수만 쓸 수 있을까요? 학생들도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 챗GPT도 다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대부분 또 수업이 온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랑 직접 보지 않은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비근한 예로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과제로 좀 더 뭔가 뭐 단순히 뭐 찾아 써라 하면 막 챗GPT가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뷰해와. 현장 뭐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학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 있는 현장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복지사와 인터뷰하는 내용 써줘. 현장의 애로와 보람.
관련된 질문과 답을 할 거야. 3개 이상의 질문을 통해 실제 인터뷰한 내용을 써줘. 자, 이게 이제 교수님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나올 거냐? 인터뷰를 안 하고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느냐? 자, 보시죠. 좀 말투가 조금 AI스럽긴 하다, 그죠? 근데 일단은요, 어떤 게 가장 어렵냐고 물어봤더니 자원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인력, 그러니까 뭐 이제 봉사 같은 거 좀 왔으면 좋겠다, 그죠? 저런 얘기죠. 가장 보람 느낀 순간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느낄 때래요. 뭐, 그죠? 예. 근데 얘가 지금 뭐 좀 짧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질문 2번에 대한 답을 한 5배 늘려서 써줘. 그리고 좀 더 뭐 친근하게 써줘. 좀 더 어투를 인간적으로 써줘. 쓰면 다 써줘요. 그러니까 과제를 얘들아 인터뷰해갖고 보고서로 내 하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동영상으로 내라거나 뭐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어쩌면은 과제 종류 자체가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저도 뭐 사이버로 여러 가지 들어봤거든요. 근데 막 이제 뭐 검색하고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내고 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게 훨씬 더 쉬워진 거죠. 이제 뭐 얘가 아예 써줘 버리니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카피킬러 이런 데 넣으면 인공지능이 쓴 글을 어느 정도 디텍팅을 하는데 조사 조금 바꾸고요. 문장 연결하고 하면 또 그 감도 확 떨어져요. 사람이 썼는지 구분 못 한다고요.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예,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간이 다 끝났는데 예.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네, 세 사람이 열심히 뭔가 끌고 가고 있는데 네모 바퀴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 뭐 요거 한번 써볼래? 이렇게 한 거 같죠? 그랬더니 아우 바빠, 아이고 알았어, 넣어놨어, 뭐 이거예요. 예, 그런데 뭐 약간 요 동그란 바퀴가 인공지능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뭐 하려면 다 직접 해야 되고 써야 되고 뭐 하는데 어쨌든 뭐 다 도와주고 문제도 만들어주고 한번 써봐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한번 써봐. 물론 이거 쓴다고 무슨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뭐 안 쓴다고 큰일 나지도 않아요. 하지만 또 굳이 안 쓸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뭐 이 정도까지 얘네가 에듀테크 도구들이 잘 나오고 협업도 해주고 도와주겠다는데, 그죠? 그래서 뭐 이걸 쓰고 안 쓰고의 뭐 큰 적은 아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요거 한번 써볼까라는 것 자체가 수업의 개선에 대한 의지이자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기간이고 시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서 조금 더 다음 학기는 조금이라도 개선된 그런 수업을 설계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